우선 대화의 경률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조별 과제를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기르기 위해서 계속 프로젝트 학습,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별 과제를 계속 제공하는데, 조별 과제 잔혹사라고 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화의 기술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저 또한 1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결국은 프로젝트가 클수록 중요할수록 혼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결국은 서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기르는 능력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아두시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맥락, TPO라고도 하죠. 상황과 맥락, 시간과 장소, 때에 말하는 사람, 어떤 메시지, 듣는 사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담화라고 하는데, 이 담화의 요소에 맞게 적절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담화를 이루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는 협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이제 폴 그라이스라는 언어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질의 경륜. 질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해라. 두 번째, 양의 경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라. TMI 조심하라 이거죠. 관련성의 경륜. 3000% 빠지지 말고 관련된 내용을 말해라. 네 번째, 방식의 경륜.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료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 네 가지, 질과 양과 관련성, 방식,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 이제 하나하나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깊이 있게 논의할 가치가 없죠. 실컷 말해놓고 나서 뻥이요라고 하면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쌓여야 됩니다. 이 신뢰도는 아주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조별 과제에서도 매번 지각하고 매번 일정 못 지키면 그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신뢰도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잉 농담이나 허풍을 떨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메시지 자체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말의 무게를 담기 위해 나름의 전문성, 근거, 나름 논리성 같은 걸 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더 술자리 이야기와는 다른 조별 과제, 프로젝트 회의, 세미나 같은 게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양을 조절하는 건데, 항상 그 회의 같은 거에서는 한정된 조건, 몇 분은 넘지 말아야지 같은 조건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알차게 과하게 이제 TMI 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발언권 자체도 골고루 분배하는 게 중요해요. 다양성 면에서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지 않도록 발언권을 분배하고, 그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응 보면서 눈치껏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이 많다 적다 기준이 사실 명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말이 늘어진다, 이거는 결국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집중이 안 됐을 때, 그때 적절히 내가 양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센스예요. 그리고 다음 관련성 면에서는 뚜렷한 목적을 설정할수록 내가 잠깐 이탈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해야 될 안건은 무엇인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나름의 표지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겁니다. 제 주장은 이겁니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 말을 하면서도 나름의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앞에 이런 표절을 붙이면 다른 사람도 더 집중하게 되고 나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을 때는 항상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것을 추천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해요. 말을 막 이제 길게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스스로도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 점검. 주변에 이제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나요? 살짝 물어봐요. 네, 맞아요.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딴 잠깐 뭐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가 나왔다가 결국 주제와 다시 돌아와서 연결 짓는 분이 있고 연결 짓지 못하고 너무 멀리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관련된 목적이나 이런 요소, 표지판 같은 가이드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잘 돌아오고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식. 그는 내가 완전한 문장, 생략 없이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에 알찬 문장을 말하면 상대방이 이제 오해할 확률이 적고요. 그리고 내가 말할 거에 대한 미리 틀을 짜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런 구조로 말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짜는 거고요. 나름 말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야지, 뭐 이런 유머를 섞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말한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전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맥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는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이 고려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생략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빨리 뭘 하라고. 목적어가 이 성분 자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위주 쓰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사와. 그거 좀 가져다 줘. 그게 뭔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상대방은 엄청난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용어나 사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 먹었네. 그럼 나도 물 줘. 라고 하면 그 물이 아니잖아. 했을 때 결국 나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 상대방이 센스 있게 알아들으면 좋지만 내가 말하는 사람이 결국 협력의 과정이잖아요. 협력의 과정에서는 내가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면 자연스럽게 재밌는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대화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맛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